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님의 본향, 부산, 울산, 경남의 큰 지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울경이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잇는 사기 민주정부를 만들라는 엄숙한 명령으로 받들겠습니다. 90년 3당 합당 이후 부울경은 민주개혁 세력에게 험지였습니다. 부울경의 민주당 동지들은 30여 년 세월 빨갱이 소리 들으면서도 민주개혁 의지를 꺾지 않았고 자랑스런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님을 배출했습니다. 그 정신과 기계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정권 재창출을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역주의에 기생해온 부패정치 세력이 다시 특권 비리 세력, 보수 언론과 결탁해 이재명 죽이기에 열을 올리는 중입니다. 이 나라를 불로소득공화국으로 전락시킨 주범이 그 죄과를 엉뚱한 곳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둑을 막는 자가 도둑일 수 없습니다. 정재계와 보수 언론까지 합세한 부패 카르텔 집단이 불로소득으로 살찌는 시대, 이제 끝내겠습니다. 개발이익 국민한 수제로 소수 기득권이 아니라 온 국민의 개발이익 혜택을 골고루 누리도록 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꿈꾸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약속했고 김경수 지사가 못다 이룬 부울경 메가시티도 제가 확실하게 완성하겠습니다. 어제 제주에 이어 오늘 부울경까지 이재명의 남동풍이 확실하게 불고 있습니다. 내일 인천과 다음 주 수도권에서도 좋은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확실한 정권제 창출, 확실한 본선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함께 선전해주신 이낙연, 박용진, 추미애 후보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페이스북글 수출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이제 더 큰 도약을 준비할 때입니다. 우리 기업인들이 수출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무역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56년 이후 65년 만에 최고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훌륭한 성과를 내주신 기업인과 노동자분들께 아낌없는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1개월 연속으로 수출 증가, 최근 7개월은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흐름도 좋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서 연간 수출액 최고 기록도 갈아치울 전망입니다.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등 중간재와 디스플레이, 통신기기 등 이 품목의 상승세가 컸습니다. 자동차, 바이오 헬스, 2차 전지, 가전, 섬유 부분은 수출량은 줄었지만 조업일수 영향이며 일평균 수출액은 플러스로 기록됐다고 합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헬스, 2차 전지 등 미래산업과 관련된 산업군들의 활약이 눈에 띕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사회의 기술 전쟁에서도 해볼 만하다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게 합니다. 건실한 제조업은 곧 국가 경쟁력입니다. 특히 탈탄소, 그린, 디지털,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미래산업은 우리가 사활을 걸고 키워나가야 합니다. 기술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반발짝 빠른 전환과 선점이 시장의 판도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매우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지속 성장과 도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정치와 행정도 합당한 속도에 맞춰 변화해야 합니다. 전환적 공정 성장의 비전으로 한다면 한다는 리더십으로 대전환 시기에 위기를 기회와 도약의 시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다음 페이스북글 우리는 모두 언젠가 노인이 됩니다. 오늘은 제25회 노인의 날입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 우리 사회에 큰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어르신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어르신을 모시는 수준이 그 사회의 품격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노인이 됩니다. 지금 어르신의 자리는 결국 미래 우리의 자리입니다. 매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 자살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노인 학대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빈곤과 자살, 학대 등으로 어르신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기본권을 보호받고 존엄한 일상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8월 어르신 돌봄 국가 책임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방문간 홈입 방문 의료 서비스 전국 확대, 지방정부를 어르신 돌봄 컨트롤 타워로 구축,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 구축, 공공노인 요양시설 확대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4가지 약속을 꼭 지키고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복지 선진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어르신과 가족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입니다. 누구도 치매로부터 자유롭다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공들여온 치매 국가 책임제를 계승하고 잘 보완해 치매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앞당겨 만들겠습니다. 노인의 날을 맞아 어르신들의 사회적 안전과 행복한 삶이 더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들의 가장 현실적인 걱정거리인 돌봄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치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쟁의 폐허 속에서 경제 규모 세계 10위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오신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들이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다음 페이스북 글, 국격을 생각하십시오. 부끄럽습니다. 조선일보가 또 악의적인 왜곡 보도를 냈습니다. BTS 열정페이 논란이라는 제목의 보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흠집 4곳 깎아내렸습니다. 단독까지 붙였지만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였습니다. 단순 오보가 아니라 명백히 의도를 가진 악의적 보도였습니다. 조선일보의 왜곡 보도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정쟁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거짓도 불사하지 않고 사실 왜곡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언론이 진실을 바탕으로 주관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진실을 왜곡하여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왜곡하는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얼마 전에는 제 아들이 화천대 위에서 일한다는 가짜뉴스를 내보내더니 이제는 우리 국민과 전 세계인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 BTS까지 정쟁 도구로 끌어들였습니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이쯤 되면 조선일보가 언론인지 정파 조직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입니다. 조선일보는 조선일보가 언론이면 우리 집 두루마리 휴지는 팔만대장경이라는 조롱이 왜 나오는지 심각하게 되새기길 바랍니다.